안녕하세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곤 하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저는 이제 언니를 따라서 생명공학과를 전공했고 남편은 국문학과였습니다. 제가 이과고 남편이 문과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성적이고 굉장히 차가운 반면에 남편은 국문학과라 그런지 감수성이 예민하고 소위 말하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감정이나 공감하는 데 있어서 결핍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남편이 채워준 거였고 저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워주면서 단란하고 또 찬란한 연애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꼬박 5년이라는 연애를 했던 거였어요. 누가 들으면 정말 놀랄 만큼 긴 연애였고 그래서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게 되었고 남편도 모학원에 국어 강사로 채용이 되었거든요. 우리 둘 다 딱 5천만 원씩 더 모은 다음에 결혼하자고 기약을 한 저희는 정말로 3년간 먹을 거 안 먹고 그리 모은 돈으로 딱 2억을 만들어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저야 뭐 평범한 집안에서 그냥 평범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 저에게 바라는 것 없었어요. 그저 건강하고 자기 앞가림만 잘하면 된다고. 결혼도 너가 선택한 남자이니까 우리가 왈가왈부를 하면서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정반대였어요. 어머님이 서울대 음대 출신에 아버님이 서울대 의대를 진학하면서 소위 서울에서 엘리트 계층이라고 불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 남편을 그렇게 닥달했다고 합니다. 의대에 가야 한다고. 그래야 너 인생이 쫙 필 수 있고 의대 가지 못하면 그냥 시궁창 인생을 사는 거나 다름이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서요.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남편은 완전히 감수성이 짙은 사람이다가 정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책과 소설을 가까이 하면서 문학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런 사람한테 화학과 생물 그리고 수학을 배우라고 하면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정말 많이 부모님과 싸우고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제발 내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하면서 소위 아픈 손가락처럼 굴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남편이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다시피 한 거고 이제 마지막 희망을 서방님한테 걸었던 거죠. 남편이 의대에 안 간다고 아니 못 간다고 못을 박자 원래 다니던 학원들도 전부 끊어버리고 그 돈으로 서방님한테 고액 과외부터 시작해서 무슨 뇌 두뇌 훈련 이런 연구소도 보낼 정도로 미친 듯이 애를 엘리트로 키우기 위해 노력을 했고 결국 서방님은 본인 아버지의 그 대를 잇게 된 거였습니다. 의사가 된 거죠. 이후에 남편도 나름 국어 강사로서 자리를 잡고 어른이 되면서 자기 주장도 확실히 하고 감히 부모님이 자신의 인생에 참견하지 못하도록 이것저것 설계도 많이 하고 증명도 해 보였기에 더 이상의 잔소리나 의사가 되라고 닥달하는 건 없었지만 문제는 장가를 갈 때가 되어서야 이제 그때의 그 집착, 좋은 집안 그리고 상류계층에 대한 선망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남편 입장으로선 자기는 그냥 일개 국어 강사인데 부모님은 판검사 혹은 의사 출신 며느리를 원하고 전 눈에 차지도 않은 거죠. 저희 부모님이 중학교, 초등학교 교사이고 전 그냥 평범한 대학을 나와서 기업에 들어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그들이 눈에 보기엔 지극히 그냥 정말로 뭐 발에 체이디 체이는 그런 많은 집안들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어이가 없었고 내가 그런 무시를 받으면서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남편과 제가 교제한 시간이
보통 짧은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연애만 5년이고 결혼을 기약한 거는 3년이니까요. 거의 10년을 함께 지낸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 사람이랑 갑자기 집안 차이로 헤어진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저찌 기다리고 또 설득한 결과 시댁에서는 그래 네 알아서 결혼하라고 하면서 약간 반폭이 된 상태로 저를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상태에서 절 받아들였으니까 솔직히 저도 약간 찝찝하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것 자체가 좀 짜증나고 이런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야 할까? 이게 소위 시집살이라고 하는 걸까? 하면서 회의감이 들 뻔했는데 남편이 저희 상황을 잘 파악해주고 시댁과 제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일이 없게 하면서 어느 정도 분란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님은 항상 저를 무시하고 억누르면서 우월감을 느끼며 본인의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당하는 저로선 그만큼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잘 마무리되고 이제 나도 자유구나 싶었을 때 동서가 생겼습니다. 서방님이 결혼을 한 거죠. 본인이 인턴 때 같이 일했던 의사 동료와 눈이 맞아서 속도 위반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에 시모는 막내 아들이 속도 위반으로 아이와 함께 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말을 들었을 때 미친 사람처럼 충격을 받아 쓰러질 뻔했지만 이내 그 여자가 의사라는 말에 기분 좋은 입가에 미소를 숨기지 못한 거였습니다. 전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시모, 동서와 절 얼마나 심하게 비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걸 생각하면 귀가 떨어질 듯이 지긋지긋해요. 뭐 우리 막내 며느린 이런 것도 잘 알고 동창회에서 의사라고 해서 대접도 받고 역시 사람은 뭔가 쓸모가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나 다름이 없지. 하면서 저를 돌려가기식으로 무시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시모가 자기 인생에서 깨달은 것을 며느리에게 알려주는구나 싶었지만 당사자인 저로선 그런 모든 말들이 저를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단연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순간들은 추석이나 혹은 가족 대행사가 있을 때 잠깐 그러고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이를 가지면서 임산부가 되자 시모의 그런 모진 말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임신을 한 동서와 그리고 저 같은 해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둘 다 동갑이니까 크면서 엄청난 비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뭐 시모가 이러쿵저러쿵 궁시렁대는 것의 참 의미를 모르고 지네들끼리 잘 지내다가 점점 애들이 머리가 커지고 눈치가 빨라지니 지네들도 알게 된 겁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차별한다는 걸요. 의사 집안의 부모님 딸이었던 동서의 딸은 제 딸에게 말하곤 했어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엘리트에다가 의사라서 사람들이 막 함부로 대하지 못한대. 어딜 가나 존경받을 수 있고 대단한 사람 취급당한다는데? 그런데 너네 엄마는 뭐야? 우리 엄마가 짱이지? 너 우리 엄마 부럽지? 이러면서 말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제 딸이 거기서 기가 죽어서 아무 말 못했으면 제가 더 속이 상하고 막 정말로 시모한테 한마디 크게 할 수 있었는데 누굴 닮아 그리 똑 부러지고 할 말 다 하고 정말 이성적인 것인지 딸은 그랬답니다.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애들이 싫어한다? 우리 할머니야 워낙에 의사가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의사라고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실 정도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도 그렇게 너네 엄마도 그렇고 똑같이 사람이 인생 사는 거 동일한데 왜 그래? 그런 식으로 살지 마.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너 안 좋아할 거야. 나 앞으로 너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더 이상 이 불룡놀이도 안 할 거야. 하면서 따끔하게 정신 정말 차리게 알싸하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자기 처음에 기분이 좀 나빴는데 오히려 나중엔 내가 할 말 다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시원했다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전 우리 딸 누구한테 그런 거 배웠냐고 하면서 엉덩이를 팡팡 치며 이뻐 죽겠다고 하며 꼭 껴안았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남편은 엄마 정말로 안 되겠다고,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서열 계급 문화를 알려주고 이건 진짜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시모한테 말을 한 거였습니다.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차별적인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때 크게 싸움에서 이제 남편과 어머님이 거의 냉전인 상태에 이르렀고, 서방님은 왜 그렇게 그런 걸로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진짜로 너넨 그냥 평범한 가족인데 우리는 의사 출신에 어느 정도 돈도 있으니 상위층 아니냐고 하면서 말을 한 거였습니다. 뒷목을 잡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동서도 은근히 아닌 척하면서 저를 까내린 적이 있는데 그때 폭발을 한 거죠. 저와 남편 모두 이젠 그만하라고, 그런 짓거리 하면서 살면 재밌냐고 하면서 두 집이 냉전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서로가 지친 거고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마주치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기 바빴고 그 누구보다 서로는 발톱을 내놓을 준비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까지 이런 어른들이 불화가 번지게 된 거였습니다. 동서의 딸이 학교에서 저희 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낸 거였어요. 중학생인 제 딸이 고등학생 오빠들과 부적절한 일을 한 걸 봤다거나, 혹은 제 딸이 채팅을 통해서 남자들과 만난 다음 돈을 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이야기를 뿌린 거였죠. 솔직히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제 딸은 정말로 그런 짓을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제 딸의 친구들도 제 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에 그 소문이 거짓이란 걸 알았어요. 동서의 딸은 워낙에 질투도 많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 현혹시키는 경향을 모두가 알았기에 결국 왕따는 제 딸이 아닌 동서 딸이 당하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 동서가 저에게 찾아와서 수연이 제 딸 때문에 자기 딸이 왕따가 되었다고 말하며 제게 화를 내는데, 전말을 모두 알고 있는 전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딸 왕따 당한 건 내 딸 때문이 아니라 당신 딸이 이상해서 그런 거라고 쐐기를 받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사이가 극악으로 치달은 그 둘은 고등학교를 서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인생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동서 딸은 공부로 엄마 아빠 직업을 물려받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살 거라고 말하며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했고, 공부보다는 사람 자체에 더 관심이 많고 활발한 성격인 제 딸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동대문 시장으로 들어가서 패션 사업을 했어요. 고졸 사업가가 된 거고, 워낙에 성격이 좋고 활발하고 또 감각이 뛰어난 딸은 금방금방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리를 잡은 거였습니다. 워낙에 쾌활하니까 딸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주목을 받은 거고, 사람 자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니 사업도 절로 잘 되게 된 거죠. 동서의 딸은 그 해에 의대에 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의대를 가든지 가지 않던지 뭐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할까 싶었고,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러다가 시모가 갑자기 저희를 부르는 겁니다. 이제는 애들도 대학을 갔고 니네들도 으르렁거리면서 이빨 내밀며 싸우고 또 내게 보인 적대감 그거 걷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삼자 대면을 통해 화해할 것을 권유했고, 저와 남편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알겠다고 하면서 앙금을 풀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간 듯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화뚜껑이 열린 일이 벌어지고야 만 겁니다.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참네, 동서딸 의대에 합격했다고 서울 아파트 13억짜리 명의를 동서딸로 이전을 해준 겁니다.
학교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다니라고 하면서 무슨 아파트까지 덜컥 동서 딸에게 준 건데 저로선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학력으로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건지 먼저 화해를 하자고 한 시모였지만 뒤에서 차별적으로 챙겨주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전 입을 딱 벌리고 무어라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건 진짜로 좀 아니었어요. 화딱지가 부글부글 올라온 전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시모가 제 딸을 불러서 따로 어떤 선물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이 말하길 엄마 갑자기 할머니가 나한테 와서 선물을 주더라고. 양말인가 봐. 뭐 10스켤레가 들어있는데 내가 워낙에 바쁘니까 이거 잠깐 양말인 거 확인하고 할머니한테 감사하다고 했지.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왜 이런 걸 나한테 준 거야? 한 6달 전이었나? 수병이한텐 서울집 명의 의자를 줬다며. 그거 들켜서 나한테 미안해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전 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무어라 대답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딸은 엄마 그냥 물어본 거고 내 기분 신경 쓰지 마. 수병이랑 날 할머니가 차별했다 해서 나 그거 가지고 뭐 자존감이 내려간다거나 그러지 않아. 원래 할머니 그런 사람이란 거 나 잘 알고 있고 이번에 사이가 좋아졌다고 해서 크게 기기당한 것도 없어. 할머니 역시 안 바뀌셨구나 싶은 거지. 엄마도 이번 일 따로 할머니한테 수병이는 아파트 주고 나한테는 왜 양말 준 거냐고 말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가족은 우리끼리 잘 붙어서 살자. 그게 최고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데 전 정말 딸에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딸에게 못할 짓을 한 싶기도 하고 이건 좀 아니었습니다. 딸이 손을 붙잡고 전 진지하게 말을 했어요. 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우리 딸한테 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할머니가 이렇게 딸한테 모질게 대한 것 같네. 라고 말했고 딸, 그런 말 말라며 저희 모녀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돈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딸은 의류사업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일주일에 2~3번밖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도 그런 딸을 키우느라 몸이 2개여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사람들 다들 딸이 잘나서 부럽다고 말했지만 전 우리 딸이 돈 버는 것보단 추억도 없이 일만 하는 것 같아 불쌍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을 몇 명 더 뽑고 이제 체계적으로 딸이 없어도 회사가 돌아가게끔 했기에 딸이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집에 오랜만에 들어온 딸은 자기 방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제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엄마! 엄마! 이 양말 안에 종이 엄마가 넣어둔 거야? 라고 말하대요. 전 그게 무슨 소리냐고 뭘 말하는 거냐고 하면서 딸의 방으로 들어가 딸은 시어머니가 딸한테 준 양말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전 엄마는 그 상자 건들지도 않았어. 라고 하자 딸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할머니한테 이 양말 선물 받고 한 번도 안 열어봤거든. 워낙 바빠야지. 이번에 시간이 생겨서 할머니가 선물 준 양말 정리하려고 뒤집었는데 무슨 편지가 이렇게 2개나 떨어져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편지냐고 열어보라고 하자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딸에게 적은 속마음이 담긴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거였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 그러니까 시모가 딸에게 양말을 준 건 일종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전 몰랐는데 동서딸이 시모한테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고 그 이후로는 할머니 집에 오지도 않고 동서는 완전히 입을 싹 닫고 시모 앞에서 싹싹 하던 모습 어딜 간 건지 보이지도 않는 채로 그리 싹바가지 없이 굴었다고 합니다. 시모는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뭐 내가 예민하겠거니 했는데 아유 동서의 그 싹바가지 없는 언행 때문에 모두 다 초를 쳐버린 겁니다.
어머님 원래는 저희 부부 학력이 낮고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무진장 싫어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동서 부부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의사 부부니까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재산 관련해서도 전부 다 그들에게 물려줘야겠다 하면서 버리고 있었나 봐요. 전 그 사실을 정말 하나도 모르고 안녕하세요. 어머님한테 재산을 물려받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적도 없거니와 사이도 그리 좋지 않으니까 동서한테 몰빵을 하던 뭘 하든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서가 어머님한테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고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다가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진짜 우리 어머님 내 딸 의대 갔다고 서울 아파트 명의 돌려주셨는데 줄 거면 나랑 남편 명의로도 한 채 주지. 다 늙은 사람이 뭐 그리 똥꼬집을 부리면서 사는지 모르겠어. 난 정말 그냥 콱 죽어서 빨리 재산 물려받고 싶다. 일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요. 영지 엄마는 이번에 딸 서울의대 갔다고 해서 시아버지께서 땅 10,000평 주셨다고 했죠? 그게 다 얼마야? 거기 이번에 호재 생긴 곳이잖아. 땅값도 미친 듯이 오를 텐데. 아우, 진짜로 너무 부럽네. 정말 대단해. 대단해. 이래서 집안에 중요하고 시부시모의 씀씀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니. 오죽하면 내가 의사니까 그냥 시모잘 때 콱? 내가 농담이 심했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나 봅니다. 앞에서는 둘도 없는 며느리인 척을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니 얼마나 어머님께서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 딸한테 양말을 주면서 시험을 해본 거죠. 만약에 내가 준 양말을 안 쓰고 버렸다면 이 편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 양말을 사용했다면 그 안에 있는 편지를 발견해 내게 말을 했을 것이니 시험을 해보자. 누가 진짜 나의 손녀가 될 자격이 있는지 보자꾸나 하고요. 딸은 이 편지를 발견하자마자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편지 뭐예요? 제가 이번에 워낙 바빠서 할머니 선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일주일 만에 집에 와서 정리하는데, 할머니, 저한테 편지 썼으면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전 할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양말 준지 몰랐잖아요. 할머니 진짜 속상했겠다. 아우,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할머니 이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저랑 엄마 그리고 아빠는 할머니한테 돈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가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해주고 학력이나 뭐 돈 문제를 떠나서 그냥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립적인 한 사람으로서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 알겠어요, 할머니? 항상 할머니 사랑하니까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시험 없이도 저랑 엄만 항상 할머니 늘 똑같이 대하니까 걱정 마셔요. 라고 말하는데 시어머니, 딸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수학이 넘어 꺽꺽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나이에 그렇게 펑펑 목 놓아 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으면 그렇게 울었겠어요. 저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는 내가 맏며느리랑 너한테 정말로 미안하구나. 난 이제 사람을 우운하게 급다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내 시댁에서도 날 그리 차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너네한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리고 이 큰 죄를 어찌 속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늦었지만 이 못난 할미를 용서해줄 수 있으면 부디 해다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지은 죄 죽기 전까지 차차 갚아 나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렴. 이라고 말하는데 이번에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사죄를 하는 시어머니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어머님이 변했구나. 이번엔 확실히 다르구나. 느낀 전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사과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어머님 마음 이해했어요. 아시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젠 차별하지 마시고 우리 다시 사이좋게 그렇게 지내봐요. 저도 어머님한테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 전부 다 없던 일로 할 거니까요. 하면서 그렇게 고부 갈등을 해결했고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날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어요. 사실 마음 한켠에 시모랑 사이가 안 좋다는 게 항상 걸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화해를 하니까 더더욱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을 때쯤 갑자기 동서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겁니다. 전 뭐야 싶어서 문을 열자 화를 막 내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저에게 고함을 지른 겁니다. 전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 다짜고짜 연 끄는 사람 집에 찾아와서 소리 지르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문화냐고, 못 배웠냐고 하면서 화를 내자 동서 그제서야 숨을 고르고 제게 말하대요. 아니 자기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자기 사무실에 우리 시어머니가 와서 시모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모조리 저랑 딸 그리고 남편 앞으로 가게 해뒀다고, 자기네들은 하나도 안 가게 해두었다고, 그렇게 유언과 재산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난 모르는 일이다. 어머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얼마나 어머님이 동호서를 못마땅했으면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재산을 정리하겠냐고. 서울집 받은 걸로 만족하지 얼마나 떼보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냐고 소리를 치자 동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시부리지 말라고 한 뒤 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었고 얼마 뒤 동서가 시모의 집에 가서 깽판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재산 증언을 한 거 어떻게 퍼지게 된 거냐고 화를 냈고 상황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제서야 어머님은 어머님이 들었던 그 모든 것을 폭로한 겁니다. 막내 며느리 너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한 것, 그리고 카페에서 내 욕을 무진장하고 나에 대한 너희 속마음 다 들었다고, 너 뒤에 있던 손님이 내 친구라서 내게 다 말해줬다고, 너 며느리가 너에 대해 밖에 나가 그리 험담을 한다고, 앞으로 며느리한테 뭐 해주지도 말라고 하더라.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의사 며느리고 뭐고 그게 뭐 그리 내게 중요하겠니? 나 참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며느리를 이런 싹바가지 없는 며느리로 얻었는지. 난 의사 아니어도 참 착하고 항시 말 이쁘게 하고 사람이 진짜 마음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맏며느리랑 그 손녀만 내 가족으로 둘 거다. 너넨 내가 이미 서울 아파트 내어줬으니 그걸로 만족해하며 살아. 라고 말하자 동서 눈 돌아가고 시숙 어머님께 찾아와서 왜 그러냐고, 갑자기 우리 뒤통수를 이렇게 치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하며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어머님 마음이 돌아선 진 오래되었고 더 이상 그들이 고함에 어머님 통할 리가 없었죠. 이사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사는 동네 근처로 와서 저희만 알게끔 번호랑 주소를 두고 동서랑은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동서가 내가 입을 잘못 눌려서 수십억 되는 돈을 허공에 날려버렸다, 미치겠다 라고 하면서 거의 뭐 로또 1등 당첨자를 잃어버린 사람 마냥 맨날 술을 먹다가 알코올 중독까지 갔다고 합니다. 의사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맨날 술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까 동서 완전히 나락을 가게 된 거죠. 원장은 동서 보고 이제 출근하지 말라고, 서의사 때문에 환자들 다 나가 떨어져 가고 병원 소문이 완전히 개판으로 나서 단골 손님들도 안 오게 생겼다고, 미치겠다고 하면서 자른 거죠. 그런데 의사들 업체가 얼마나 좁아요. 동서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결국 페이닥트로 재취직을 하지 못한 동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시국에 병원을 차렸지만 지금 파리만 쌩쌩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안 되던 병원인데 이 시국에 개업을 했으니까 잘 될 리는 아예 전무한 거죠. 병원까지 개업하자마자 빚더미 떠안고 망하자 거의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딸은 의대에서 자기 할머니한테 아파트 받았다고 자랑하고 흙수저 애들 무시하고 다니다가 결국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지금은 눈물을 머금고 거의 죽지 못해 산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들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과응보를 제대로 처절하게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고통은 그들이 온전히 안고 가야 할 무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게 평소에 마음을 곱게 쓰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날 텐데 본인들이 심보가 완전히 개심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건 처절하게 겪으면서 그간의 악행들을 반성하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오히려 저희야 그들이 악행 덕분에 정말 누워서 떡 먹기로 엄청난 재산들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니 기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애초부터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하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요. 솔직히 말하면 돈으로 사람의 마음 절대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전 딸에게 말했어요.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얻게 되었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당연하다고 나도 이번 일로 인해서 그런 마음가짐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거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 것인지 정말로 기특하고 머리를 막 쓰다듬어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흐뭇합니다. 전 지금 행복하네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자라서 엄마의 마음도 헤아려주고 정말 기특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해주니까 말이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여러분들은 부디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적 순보다 그냥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 같아요.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고 또 분란이 일어나는 게 전 솔직히 아직도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해결되었으니까 그간의 죄책감은 덜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덥고 몸이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모두들 조심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